자, 이번엔 생물의 분류야. 자, 생물의 분류인데, 자, 이게 100쪽이죠. 100쪽의 생물의 분류 봅시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생물을 비슷한 종류의 무리로 나누는 걸 분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분류하는 방법에는 사람 편의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요. 생물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분류하는 방법이 있네. 사람 편의에 따라서 분류하는 걸 인위 분류라고 얘기를 해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분류하는 거야. 고유한 특징을 따르는 거는 자연 분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과학적으로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자연 분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연 분류를 배워야 되겠죠. 인위 분류는요,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요. 내가 얘를 먹었더니 약으로 쓸 수 있네? 쟤는 약으로 쓸 수 없네? 이런 식으로. 약용이냐, 뭐 식용이냐, 뭐 이런 것들. 자, 하나 더 주의할 건 이거야. 쟤 봤더니 육지에 사네? 육상생물. 쟤 봤더니 물에 사네? 수중생물. 이것도 서식지에 따라서 내가 봤을 때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도 이건 생물의 고유한 특징이 아니라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분류하는 인위분리에 속해요. 요거 기억해줘. 서식지는 인위분리에 속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할 거냐면 요거 자연분류, 생물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분류를 할 거야. 생김새, 속구조, 번식반복, 광합성 여부, 유전자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 분류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이 분류를 왜 해야 됩니까? 이 생물들을 분류를 해놓게 되면은요, 이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멀고 가까운 관계. 이거 다른 애들인데, 얘네들이 어느 정도 가깝고 어느 정도 먼가,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도 분류를 일단 해놔야 되는 거지. 보시면 상어, 고래, 사람을 호흡 방법으로 비교하면 이라고 돼 있는데 상어는 아가미로 호흡하는 반면 고래나 사람은 폐로 호흡해요. 근데 고래는 물속에 살잖아. 그죠? 물속에 사니까 상어랑 가깝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호흡하는 방법을 놓고 보면 사람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상어와 고래, 호흡하는 상어와 고래보다 고래와 사람이 더 가까운 관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특성을 가지고 분리를 해놓으면 쟤네 물속에 사니까 쟤네가 더 친구처럼 친척 같은 존재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고래랑 사람이 좀 더 가까운 친척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특성을 가지고 분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런 멀고 가까운 관계, 우리 유연관계라는 말을 좀 더 쓰게 되는데 뭐 나중에 한번 또 다시 배울 일이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새롭게 발견된 생물. 자, 이렇게 지나가다가 숲속에서 어떤 생물을 발견했어. 그런데 얘가 어느 무리에 속해야 될지를 우리가 분리를 해놓은 단계가 있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분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같은 무리에 속하는 생물의 특징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분리 뭐 간단해요. 여기 분리 방법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공 모양 더듬이가 있고 별 모양 더듬이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는 거야. 첫 번째 더듬이 모양 가지고 했죠. 그 다음에 별 모양 더듬이들 중에서 오리 잎이 있고 그 나머지 잎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됐죠? 자, 그 다음 요거 별표 종속, 과목, 강문계 외워주셔야 돼요. 종속, 과목, 강문계. 종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죠? 자, 종이라는 말은 가장 밑에 단위예요. 제일 작은 단위예요. 같은 종 그러면은 같은 종이라고 하면 짝짓기를 해요. 번식이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의 부위.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애가 또 애를 낳을 수 있으면 돼. 오케이? 자, 우리 흑인하고 백인이 있어. 서로 생김새가 다르죠. 그죠? 색깔 자체도 다르고, 그죠? 근데 둘이 결혼을 했어. 그럼 아기가 태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또 누구랑 결혼해서 또 다시 아기를 낳을 수 있죠.
그렇다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즉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다면은 얘네들은 뭐야? 같은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사람하고 원숭이가 사랑에 빠졌어. 자, 얘네들이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얘네들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죠. 그러면 사람과 원숭이는 같은 종이다 아니다? 같은 종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안마라고, 아이고, 어디 갔어? 자, 보세요. 안마라고 숫 당나귀가, 당나귀하고 말이 서로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애를 낳네. 그 아이가 노새야. 왜 우리 짐 가득 실어가지고 땅 딸만 해서 짐 가득 싣고 이렇게 지나가는 뭐 그런 조그만 말들 있잖아. 노새. 애를 낳긴 했지만 이 노새는 생식 능력이 없어요. 번식 능력이 없어. 노새는 애를 못 낳아. 그렇다면 이 말과 당나귀는 그러면 같은 종이냐? 애를 낳을 수는 있지만 생식 능력이 없는 애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른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종의 개념 알겠니? 종이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자식을 낳을 수 있어야 돼. 즉 생식 능력이 있는 애를 낳을 수 있어야 돼. 생식 능력이 없는 애를 낳았으면 얘네들은 같은 종이 아닌 거야. 오케이? 새끼를 낳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럼 틀려. 생식 능력이 있는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게 바로 같은 종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보시면 불테리어와 불도그 사이에서 보스턴 테리어, 왜 이렇게 말이 어려워 얘네들은 이름이. 자, 하여튼 불테리어와 불독이 결혼을 해서 보스턴 테리어가 나왔대요. 근데 얘는 새끼를 낳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종의 개념이야. 이 종이 모여서 속을 이루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과, 그 다음 목, 강, 문, 개, 종속, 과목, 강문, 개. 개가 가장 큰 단위예요. 우리는 종과 개만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거야. 그러니까 보시면 고양이는요 사자하고요 곰하고 비교했을 때 식용 목까지는 같이 있지만 고양이과로 가면은 고양이랑 사자만 같이 있네요. 그러면 고양이는 사자하고는 가까운 사이지만 곰하고는 먼 사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 여기서는 종의 특성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줄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니? 종의 정의 꼭 기억해 주세요.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애들끼리가 종이에요. 자, 그러면 1, 2번하고 그 다음에 1, 2, 3번하고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01쪽 문제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1번에 니은 디귿이죠. 2번에 OOOX. 자, 다시 1번은 종, 2번은 속과 강계, 3번은 OOXO가 되는 거죠. 여기 혹시 자기 틀린 것 중에 질문 있나요? 자, 없으면 다음 걸로 갑시다. 이번엔 생물에 5개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종하고 개만 여기서 배울 거야. 종은 제일 낮은 단위, 작은 단위야. 그 다음 개는 가장 큰 단위야. 자, 이 개를 크게 5개, 5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5개로 나누는 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원핵생물계, 자, 그 다음 원생생물계, 균계, 그리고 식물계, 동물계. 우리 여기서 식물계와 동물계는 확실히 알겠지? 너희들은 동물이고 풀떼기는 식물이고, 그죠? 자, 식물과 동물은 확실히 알 거야. 식물은 광합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 기관이 발달돼 있어야 돼. 기관. 광합성만 한다고 다 식물은 아니야.
뿌리, 줄기, 잎과 같은 기관이 발달돼 있어야 돼요. 뭐 동물은 알겠죠. 다세포 생물이면서 운동성이 있고 먹이를 먹어서 양분을 섭취하고 역시 기관이 발달한 편이고요. 그렇죠? 식물 동물은 확실하게 알 거야. 그럼 너희들이 이제 처음 들어보는 게 뭐냐?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그리고 균계면 균이겠네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예를 보세요. 느타리 버섯, 송이버섯, 검은빵 곰팡이. 버섯이나 곰팡이류가 균계에 속해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먼저 원핵과 원생들 나머지 것들을 좀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이쁘게 잘 나와 있어요. 보시면 핵의 유, 무. 우리 세포는요.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핵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세포질이 있고요. 세포막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포를 형성하게 되는데 원핵 생물계는요. 핵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세포 안에 핵이 없어. 그럼 뭐겠어? 이 세포 안에 핵이 없는 애를 우리는 원핵 생물계라고 얘기해요.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 우리가 원핵 세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진핵 세포라는 게 있어요. 원핵 세포가 말 그대로 핵이 없는 세포예요. 진핵 세포는 핵이 있는 세포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보시면 원핵 생물계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핵이 있어요. 그죠? 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핵 세포로 돼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원핵 생물계는 뭐가 있느냐? 여기 보시면 포도상구균, 대장균, 젖산균 등의 세균류. 이런 세균류가 원핵 생물계에 속하는데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모여서 덩어리를 이루어서 살기도 해요. 세포에 세포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 광합성을 못해요. 근데 남세균처럼 광합성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원핵 생물계는 광합성 안 해요. 그러면 안 돼. 어떤 애들은 광합성을 하기도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그럼 원생 생물계는 뭐냐? 핵이 있는데 여기 있는 균계도 식물계도 동물계도 아닌 애들을 가지고 원생 생물계라고 얘기를 해요. 주로 단세포 생물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물론 다세포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요거. 다시마 미역김. 다시마 미역김. 왠지 다시마나 미역이나 김은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식물일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시마 미역김은요. 뿌리, 줄기, 잎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뉘어지지가 않아. 기관이 발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마 미역김 같은 이런 애들은 식물계로 속하지 못하고 식물계가 아닌 나머지 애도 못 속하니까 원생 생물계에 속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원생 생물계에는요. 광합성을 하는 생물도 있고 먹이를 먹는 애들도 있어요. 오케이? 자, 원생 생물계에는 광합성을 하는 애들 있고 먹이하는 애들 있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아메바나 집신벌레와 같은 이런 단세포 생물들도 원생 생물계에 속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 균계예요. 우리 흔히 버섯 그러면은 왠지 식물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구워 먹기도 하고 다 먹고 있으니까 왠지 식물 같지만 이 버섯은 광합성을 못해요. 버섯 키울 때 어떻게 키워? 죽은 나무에다가 종자 이렇게 심어가지고서 키운단 말이야. 그래서 버섯이나 곰팡이 등과 같이 운동성이 없는데 광합성을 못해. 버섯이나 곰팡이 같은 애들은요. 균사로 얽힌 구조인데 이 균사는 세포벽이 있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얘네들이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생물 몸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어요. 그러니까 버섯이나 곰팡이들은요. 죽은 생물에 들러붙어가지고 자라요. 거기에서 양분을 흡수해가지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섯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
양분을 이제 분해해가지고 얻어낸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그래서 균사로 이루어진 애들이야. 균사라고 하는 실 모양의 구조물로 되어 있어. 그게 균계야. 여기서의 균이 뭐 세균의 그런 균 개념이 아니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세균 같은 경우에는 원핵 생물계야. 이거 많이 틀려오는데 뭐 젖상균, 포도상구균, 대장균은 무슨 어디에 속합니까? 그러니까 균계요. 그러면 안 돼. 알겠지? 균계에는 버섯이나 곰팡이 얘기하면 돼요. 자, 식물계는 뭐 광합성하는 애들, 동물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보시면 다시 한번 특징을 정리했어요. 원핵 생물계, 핵막, 핵이 없어요. 나머진 다 있죠. 자, 그 다음 세포벽이요. 원핵 생물계 있고요. 균계도 있고요. 식물계도 있어요. 동물계는 세포벽이 없어요. 그 다음에 원핵 생물계에도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광합성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원핵 생물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 원생 생물계도 그래요. 근데 균계는 안 해. 확실하게 안 하고 식물계는 확실하게 하고요. 주로 이제 단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게 얘는 단세포나 다세포. 대부분 다세포. 다세포, 다세포 이런 식으로. 단세포, 다세포가 뭔지는 알겠지? 단세포는 세포 한 개가 고 생물 자체인 거고 다세포는 세포가 여러 개 있어서 생물을 이루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니? 주의할 것만 좀 몇 개 좀 얘기했어요. 여기 지금 원핵 생물계랑 원생 생물계랑 균계를 제일 많이 틀려와. 원핵 생물계는 원핵 생물계는 핵이 없는 거야. 세포 안에 핵이 없는 거. 원생 생물계는 핵이 있는데 균이나 식물계나 동물계에 속하지 못하는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다시마기, 미역김은 식물이 아니라 원생 생물계에 속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균계에는 버섯이나 곰팡이가 있어요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케이. 이제 103쪽 한번 해볼까요? 103쪽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1번 보자. 1번에 원핵 생물계, 동물계, 식물계, 균계, 원생 생물계. 됐니? 2번 보자. 동물계, 균계, 원생 생물계, 원핵 생물계, 식물계. 다음 3번 볼까? 기억 없다. 니은 있다. 그 다음 디귿 있다. 리을 있다. 미음 없다. 비읍 안 한다. 시옷 한다. 이응은 다세포. 그 다음 4번에는 2번이에요. 핵이 있냐 없냐로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한 거예요. 여기서 혹시 질문 있나? 없나요? 자, 이해 쏙쏙 집중 강의 보자. 여기 지금 얘가 이제 그 구분을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시면 세포의 핵막으로 구분된 핵이 있나요? 없나요? 아니요. 그러면 무조건 원핵 생물계죠. 자, 그래서 원핵 생물계. 자, 그래서 핵이 있는 애들 중에 균사로 되어 있냐? 아까 균사로 되어 있는, 몸이 균사로 되어 있어요. 그럼 곰팡이나 버섯 얘기했었죠. 그게 균계죠, 균계. 자, 아니요 중에서 기관이 있냐 없냐를 따졌는데 기관이 없으면요. 기관이 없는데 지금 남은 게 뭐야? 식물계, 동물계, 원생 생물계인데 기관이 없으면 원생 생물계로 가야죠. 기관이 있으면은 식물계나 동물계인데 그 중에서 광합성을 하니 그러면 식물계고 안 하니 그러면 동물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미역, 고사리, 메뚜기, 젖산균, 소나무, 뭐 표고버섯, 집신벌레 이런 것들을 구분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젖산균은 원핵 생물계예요. 그 다음 미역이나 집신벌레는 원생 생물계고 그 다음 균계, 식물계, 그 다음 동물계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의 유무라든가 균사 유무, 광합성 여부, 기관 발달 정도 등에 따라 가지고서는요,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5개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우리 뒤에 거 이제 문제를 싹 다 한번 해볼까?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거야, 생물 파트라서. 혹시나 헷갈리는 거 있으면 그냥 별표 치고 설명 들을 수 있도록 하세요. 문제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풀어요? 꽤 되네. 우리 오늘 이거는 26번까지 한번 싹 다 해볼까? 자, 일단은 21번까지 하는데 26번까지도 다 해주세요. 어차피 다 숙제로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이거 금방 풀 거야. 한번 풀어보자. 앞에 어느 정도까지 풀었었잖아, 우리, 그치? 자, 우리 6번부터 풀이하면 되죠. 자, 6번 해보자. 자, 6번에 옳은 것은 4번이에요. 6번에 4번.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7번 해보자. 7번에는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3번이에요. 자, 그 다음 8번에는 4번이죠. 몸통 무늬. 9번에는 1번, 4번. 10번에는 3번. 11번은 4번. 자, 자기 틀린 거 질문. 틀린 거 질문 없니? 오케이, 그럼 12번 가보자. 12번에는요. 기억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식용목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같은 목이니까 식용목. 그 다음 니은에는 포유강이 들어가야 되죠. 같은 강이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13번에는 3번이에요. 14번에는 3번이고요. 15번은 1번이에요. 16번은 1번이고요. 17번은 3번, 5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또 질문. 13번이요. 오케이, 13번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우는 개보다 호랑이와 가까운 동물이다. 여우 어딨나? 여우. 그 다음에 호랑이하고 개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여우는요. 쭉 내려오세요. 식용목까지 똑같죠. 근데 과에서 개는 개과고 호랑이는 고양이과로 바뀌죠. 그 다음 여우는 개과예요. 그러니까 과가 개와 여우가 똑같네. 호랑이랑 다르고. 그러니까 여우는 개와 가깝고 호랑이와 먼 거야. 여기 3번에 개보다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보다 개와 가까운 동물이에요. 여우. 자,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또 질문 있나요? 자, 18번으로 가볼까요? 18번에 4번. 19번에 2번. 20번에 2번, 5번. 21번에 2번. 여기서 또 질문 있나? 틀린 거 있으면 질문해줘. 없어요. 서술형 안 푼 사람 손? 다 풀었니? 지우야, 그러면 답 체크하지 말고 너는 빈칸으로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풀어야 돼. 다 푸신 분들은 채점하자. 22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그 북극 여우하고 사막 여우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환경에 적응한 결과인지 서술하세요. 그랬는데 기온이죠. 그러니까 기온이 높은 사막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집이 작고 귀는 커지고 이게 열 방출을 몸에서 열을 방출해내는 걸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기온이 높은 사막에 적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23번에는 다른 종이죠. 자, 왜 그래?
노새는 번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번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종이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24번에 고양이는 호랑이와 여우 중 어떤 동물에 더 가까우냐? 고양이는요. 어딨니 지금? 자, 고양이는 어디랑 더 가깝냐라고 하게 되면 호랑이랑 더 가깝죠. 그죠? 고양이과잖아요. 그죠? 여우는 개과죠. 그러니까 호랑이랑 더 가깝습니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25번에는요. 가는 뭐에 대한 얘기냐? 예, 아니요 했더니 대장균, 젖쌍균 나왔네. 예 했더니 나머지 것들이고. 자, 대장균, 젖쌍균. 얘네들은 세포에 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는 뭐야? 핵이 있는가? 라고 물었겠죠. 핵이 있나? 라고 물었겠죠. 나는요. 갈매기, 집신벌레는 아니오로 갔고요. 진달래, 다시마는 예로 갔어요. 진달래, 다시마 둘 다 뭘 하느냐?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서의 질문은 뭐야? 광합성을 하는가? 라고 물어봤겠죠. 가는 세포에 핵이 있는가? 나는 광합성을 하는가?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자, 그 다음 26번에 보시게 되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한 가지씩. 자, 버섯하고 해바라기에 대한 얘기네. 공통점은 뭐겠니? 얘네들은 공통점이 세포에 핵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포벽이 있잖아요. 차이점은요. 버섯은 광합성을 못하고 해바라기는 광합성을 한다가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중에서 혹시 질문 있니? 없나요?